네, 정책 효과 기대감으로 여전히 코스피 시장의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출렁일 때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내부적인 조리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경기 부양을 해서 정책적으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정책 모멘텀이 이미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약발이 이번 주에도 계속 먹히겠느냐, 이런 부분 한번 좀 되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을 거고요. 또 특히나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우리 내부적인 모멘텀이니까. 하지만 이번에 장이 그나마 이만큼 올라왔던 게 네. 과연 무엇 때문에 올라왔던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글로벌 증시 경기 좋아졌다고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금리 인상 우려가 더 없어졌다가 올라왔습니까? 예.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스라엘 등의 지정 리스크가 약해졌기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올라왔던 것은 우리 국내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을 보고 있고, 또 그게 지속될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경환 후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부양책, 건설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 대책도 나왔고, 또 지난주에 보면 또 서비스산 육성책, 또 방점을 찍었던 게 물론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행의 또 금리 인하도 어떤 발을 맞춘 느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다 나왔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재료의 노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약발의 짓을 될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일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당일날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수급인데,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외국인이고, 네. 파란색이 이제 기관인데, 물론 사고 판 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업종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 쪽이 맞고,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주가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역시 건설이나 증권이 핵심이 되겠죠.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히나 이제 자금이 부족한 기관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치고받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그날 나왔던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다른 전기전자도 있고 다른 업종도 보시면 있겠지만은 역시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의 기관 매도가 파란색 나온 게 기관입니다. 네. 나왔거든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매물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위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있겠고, 특히나 매물이 나왔던 건설업과 증권업종 많이도 안 나왔지만은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갔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데, 당장 여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역시나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고 있구나, 여기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더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도 어떤 그런 매물에 시달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 매물 소화 이후에 관련주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아마 그 모멘텀 약발을 더 받지 않을까. 지난번 일본 쪽에서 아베노믹스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은, 네. 밀어붙일 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려 증시가 80%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 약발 자체가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인 어떤 국내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차익 매물 기관주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또 등 돌린 것 아닌가, 다른 쪽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관 쪽에서는
완전히 말하자면 외면한 네.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 이번 주에는 시장이 전략을 세울 때 어느 쪽을 끌고 가는 게 낫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이번 매주 쉽지 않죠. 네. 매주 쉽지 않은데 이번 주에도 호황자가 많이 겹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난주 우리가 쉴 동안에 목요일과 금요일 미증시를 보면은 하루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라앉았고 또 하루는 반대로 뜨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를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은 방향 자체는 결정을 못할 겁니다. 늘 그래 왔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이제 21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됐는데 뭐 옐런 부의장도 참석하겠고 또 뭐 드라기 총재 다 참석. 우리 뭐 한은 총재는 이번에 참석을 안 하지만은 아마 거기에서 물론 노동시장 주제 자체는 이제 노동시장 뭐 역동성에 대한 재평가인데 네. 역시 옐런의 발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에 많이 집중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이번 주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미증시 조정을 받는 와중에 네. 자금이 오른쪽으로 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후학자가 좀 혼재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60포인트의 이제 안착 과정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어떤 돌파나 안착이 되진 않겠죠. 여러 번의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는 과정에서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코스피와 ADR 지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추세 보시면 한번 뚫어내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2060에 안착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번 주의 모멘텀이나 어떤 리스크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수가 치고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위쪽에 보시면은 많이 내려앉은 것이 ADR이죠. 체감 지수입니다. 이게 100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 풀리고 있다는 거. 지수는 붙잡아두고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금요일도 보였지만, 목요일도 보였지만은, 낙폭 과대주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빠졌던 종목, 환매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단단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동안 고생했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시장이 여러 곳에서 또 뭐 순환매를 돌며 뛰고 있으니까 네. 정신이 많이 분산이 되죠. 집중이 분산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심주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 토끼 잡고 저 토끼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분야만 집중적으로 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060선에서 안착을 시도하면서 제자리에 있으면서 종목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꼽아 보실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네. 제가 네이버 한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낙폭 과대주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관련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뭐 정부의 대책도 나오긴 했지만은 대형주 쪽이 일단은 좀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해서 안정적인 대형주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종목 늘 같은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형주 중에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이버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적을 겸비하고 늘 한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삼성 관련 모멘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은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낙폭 과대주를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고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낙폭 과대주는 모멘텀만 기다리거든요. 뭐 하나만 터져라 그러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보시면은 중국 쪽에 ESS 관련해서 진출한다. 중국의 어딥니까? 선그로우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중국 진출을 또 선언을 했죠. 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삼성 SDI에게 자기 동력이 될 수 있다. 중국 시장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삼성 SDI 같이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SM 같은 경우가 지난 목요일 또 잠깐 또 반등이 나왔는데 SM의 흐름을 나중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매년 흐름을 보시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항상 강합니다. 그 이유가 실적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항상 좋았거든요. 그래서 SN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분명히 ADR 지표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중심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맞추시고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주 오늘 5가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